안녕하세요. 모티리온 박기동입니다. 금방 조용해졌어. 제가 주행하고 왔더니 방금 이렇게 냉각하느라고 팬이 돌고 있었는데 방송 시작하니까 알아서 조용해지네요. 자, 오늘 시승할 모델은 테슬라 모델 S인데요. 모델 S 정말 오랜만에 시승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모델 S P100D까지 시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양산형 모델 중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차들 중에 어쩌면 가장 빠른 차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무려 제로 100 2.1초를 발휘하는, 와, 2.1초 어마어마하죠. 네, 테슬라 모델 S의 플레드 모델 오늘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S가 또 살짝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한번 모델 변경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변경을 했는데 일단 뭐 외관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근데 인테리어는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이제 플레드 모델이거든요. 사실 이 플레드라는 게 또 중요하죠. 뭐 디자인이나 기능 조금 바뀐 거는 뭐 바뀌어서 편안해지고 또 승차감도 좋아지고 이러면 사실 뭐 반가운 일인데, 근데 이 플레드라는 건 나름 또 정말 큰 획을 그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테슬라가 제로 100 가속력을 상향 평준화를 막 시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천만 원대 모델 3가 제로 100 막 3.3초 막 이런 거를 발휘하는 시대가 되어 버리니까 예전에 3.3초, 3.4초는 적어도 막 몇 억씩 하는 그런 슈퍼카들이 내릴 수 있는 가속력의 영역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 준중형 세단에서 막 그런 걸 발휘해 버리니까 아, 이게 전기차는 신세계구나 라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 S가 그 P100D에서 루디크러스 플러스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 최대 제로 100 2.4초까지 발휘하는, 와, 제로 100 2.4초는 사실 미지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내연기관차 가지고는 그 어떤 누구도 도달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이 전기차 가지고 모터 2개 달아 가지고 제로 100 2.4초를 도달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큰 획을 그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아, 이게 전기차는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막 그 스타트업들이 전기차들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루시드 에어라든가 아니면 리막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들이 일단 재원상으로 제로 100 막 1.97초 막 이런 1초 때도 막 찍어내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 야, 우리가 그래도 전기차에서는 한가다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사실 테슬라도 뭐 처음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루시드, 리막 막 이런 브랜드들이 제로 100 1초대를 막 끊어버리니까 우리도 뭔가를 보여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테슬라 모델 S에다가 전기 모터를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 듀얼 모터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전기 모터가 있었죠. 그 다음에 P100D 같은 경우에는 뒤쪽 전기 모터가 출력이 좀 더 센 거를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다가 전기 모터를 2개를 단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전기 모터 2개가 각각 좌우 바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출력이 1020마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출력이 1020마력이 올라가고 제로 100 2.1초를 발휘해내는 놀라운 시대를 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서는 야, 그래도 루시드, 리막 이런 거는 양산차라고 보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양산 모델, 이거는 실제로 양산 모델이니까 한정 모델도 아니고 양산 모델에서 2.1초, 그러면 거의 양산 모델에서는 세계 최고 빠른 차,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 사실 이제 2.1초도 중요하고 벌써 다른 리뷰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승차감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인테리어도 좋아졌고 뭐 요크 스티어도 뭐 이상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 플레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라이 모터라는 것이 아닐까. 트라이 모터가 단지 출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모터를 3개를 단 점도 있긴 있죠. 리막 같은 경우 모터를 4개 달았으니까. 근데 이 2개하고 3개는
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시승했던 페라리 SF90 있죠. SF90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뒤쪽에 엔진이 있고 엔진에 전기 모터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앞바퀴에 전기 모터가 또 좌우에 하나씩 더 붙어 있거든요. 총 전기 모터가 3개가 붙어 있죠. 그거 따져보면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모터가 앞에가 2개가 붙어 있는 거고 이 차는 전기 모터가 뒤에가 2개가 붙어 있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전기 모터가 좌우 바퀴를 각각 컨트롤하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토크 벡터링이 극대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토크 벡터링이라는 건 회전을 하게 되면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다르게 제어를 해줘 가지고 코너를 좀 더 안정적으로 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기존에는 이게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구동력을 바깥으로 좀 더 많이 보내주거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전기 모터가 아예 2개의 바퀴를 따로 제어를 하는 거죠.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극대로 컨트롤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지는 건데 어쨌거나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뒤쪽 바퀴를 좌우에 따로 컨트롤 하게 되면서 정말 강력한 코너링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그동안 테슬라가 제로백을 엄청 강력하게 뿜어낸다 그러면 야 이게 제로백은 가능한데 코너링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차도 많이 무겁고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뭐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극대로 갖고 극한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플레드는 무시하면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확인한 건 아닌데 기대를 해보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뭐 외관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이즈도 기존과 똑같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는 3m가 조금 안 되고 길이는 5m가 조금 넘거든요. 딱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게 정확하게 거의 파나메라죠. 그래서 파나메라랑 테슬라 모델 S가 휠 베이스는 3m가 안 넘고 길이는 5m가 조금 넘고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이제 제네시스 G80이죠. G80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3m가 조금 넘고 길이는 5m가 조금 안 되고 그래서 둘 다 차체가 비슷하긴 한데 그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더라고. 3m, 5m라는 게 나름 어떤 기준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자인은 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저는 요거 훨씬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램프 안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램프 구조가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외관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앞부분이죠. 기존에는 이쪽에 이제 공기 흡입구가 있었는데 가운데로 몰면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훨씬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옆모습에서는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블랙으로 처리된 거. 기존에는 여기 다 크롬이었거든요. 여기 사이드 미러 밑에 여기도 크롬이었었는데 모델 3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걸 블랙으로 바꿨죠. 모델 S는 이번에 여기에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만색이면 신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휠이 지금 21인치 휠을 장착을 해놨는데 요거 21인치 휠 옵션이에요. 무려 21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시면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 아무래도 휠 자체가 훨씬 더 멋지긴 하죠.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제 또 브레이크는 지난번에 P100D에서부터 요 빨간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는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레드 같은 경우에 기본 금액이 지난번에 이미 리뷰하신 분들 리뷰를 보면 1억 3천원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억 4,100만 원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글쎄 가격이 또 조금 올랐나 봐요. 이게 수시로 조금씩 변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플레드 기본 가격이 1억 4천이 조금 넘고요. 이 휠을 21인치 휠을 선택하시면 640만 원을 더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 컬러 요거 파란색이잖아요. 이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디폴트예요. 그래서 흰색을 선택하시면 컬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데 요 파란색 선택하시면 요게 215만 원이더라고. 야, 국산차 같은 경우는 흰색이 더 비싼데 테슬라에서 흰색 뽑으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자, 파란색은 215만 원. 근데 요게 빨간색이 제일 비싸요. 저도 사실 빨간색 엄청 땡기긴 하던데 빨간색은 요 파란색의 2배 430만 원을 주셔야 파란색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게 뭐 차 모양처럼 생긴 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키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잠기고 그다음에 터치를 하면
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가 어디 있었지? 뿅뿅 켜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여기서는 뿅뿅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뿅뿅 어디 있는지 차를 찾겠다 그러면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는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어차피 이거 어차피 또 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럼 꺼내야 되네. 터치를 안 하고는 안 열리잖아. 그럼 카드를 주머니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는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그죠? 스마트 키면 그냥 가까이 오면 문이 열리거나 이 터치만 해도 열리거나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시 타입으로 핸들 되어 있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자, 이게 모델 S는 저는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날렵하게 생겼죠.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세단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노즈가 정말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고 최초의 모델 S 디자인에 비하면 진짜 예뻐졌죠. 그래서 이 모델 S는 이렇게 도로에 지나다닐 때마다 시선을 저는 좀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멋진 차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프레임리스도 이런 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여기 카본 스포일러 요것도 기존에 P100D에 적용돼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 한 가지 차이라면 여기에 보시면 이 배지가 붙어 있어. 이거 뭐 플레드라고 이름도 안 붙어 있는데 무슨 이렇게 휘장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니죠. 플레드 휘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냐면 그 스타워즈에서 엑스윙이 워프를 샥 들어갈 때, 엑스윙은 워프 못 하나? 어쨌거나 하여튼 워프 할 때 이렇게 빛이 쫙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이 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휘장을 붙여놨는데, 여기 이제 플레드 마크여서 앞으로는 만약에 시내에서 이렇게 모델 S가 지나가면 뒤에 요거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좀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붙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놈이 지나갔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만 따로 사서 붙이는 분들도 계실래나? 붙이고 싶어 할 것 같아. 너무 예쁘게 생기기도 했고, 그죠? 네. 스마트 트렁크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뭐 지난번에도 여전히 살펴봐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루프가 이렇게 패스트백처럼 열리는 만큼 짐을 싣고 내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아래에도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시트는 뭐 폴딩해서 접게 되면 훨씬 엄청나게 큰 짐도 사실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여기다가 도킹 텐트 이렇게 치면 차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워서. 네, 그렇습니다. 자, 시트 접는 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시트 접는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접히는 건 아니고 락만 풀어서 밀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2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가 운전해 온 자세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 공간은 사실 그런 대로 나쁘진 않은데 이게 허벅지를 엄청 띄워주죠. 이게 아무래도 시트가 좀 낮은 상태여 가지고요. 바닥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깔려 있으니까 바닥은 좀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이 많이 뜬다는 거,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받이도 이게 지금 뭐 따로 조절 안 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서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뒷좌석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뒤에도 이제 모니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에어컨 이런 부분들 조절할 수가 있고요. 주행 중에도 영상이나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2열에서는 주행 중에도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어를 열고 타시면, 기본적으로 금방 도어를 열고 바로 타시면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시동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잠깐 내렸다가 탄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카드를 이쪽에다 갖다 대주면, 그러면 이제 파워가 온이 되는 거죠. 뭐 기존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도 이 모델 X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다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없습니다. 자, 인테리어가 와 진짜 멋지게 바뀌었구나. 일단 라인 자체가 훨씬 더 심플해졌죠. 기존에는 조금 복잡하고 이쪽에는 막 번개문이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라인이 훨씬 심플해져 가지고요. 디자인이 엄청 좋아졌네요. 여기 카본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이제 P100D 같은 경우에는 카본을 썼었는데, 카본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앞에도 2개, 뒤에도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 대표적인 게 모니터, 17인치 모니터는 똑같긴 한데 이게 기존에 세로로 있던 게 가로로 바뀌었죠. 아무래도 좀 더 자율주행이 더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잠깐 휴식할 때 이 모니터를 통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실 수도 있고 뭐 게임 같은 것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가로 모니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요크 스티어링 휠. 네, 요크 스티어가 추가가 됐죠. 요거 옵션으로 37만 원 주시면 요걸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이제 아침에 시승차를 받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재밌어요. 훨씬 느낌 자체도 이게 완전 꼭 그 엑스윙 타고 있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기존의 D컷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밋밋한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돌리면 뭐 그런 대로 또 나쁘지도 않거든요. 약간 당황이 되긴 해요. 초반에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 요크 스티어 저라면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다이얼 돌리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일단 이쪽에 있던 기어 레버가 없어졌죠. 그래서 출발하려면 이쪽에 활성화가 되면 모니터 맨 왼쪽에 바가 하나 생기거든요. 차 그림이 있고 PN이 있는데 이 차 그림을 위로 앞으로 밀면 그러면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엑셀 밟으면 출발하는 거, 후진은 밑으로 내리면 후진이 되는 거고, 후진할 때는 카메라가 나오죠. 이거 근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없습니다. 자, 파킹, 그다음에 뉴트럴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파킹, 출발, 파킹. 네. 자, 그 다음에 그 후진할 때도요, 지금 P에다 뒀잖아요. P에다 둔 상태에서도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출발하려고 하면 금방 D를 쓰다가 P에 뒀을 때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는 탭을 한번 눌러서 그러면 바로 이렇게 후진이 드릉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통해서 주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축키 같은 거,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에어컨 설정하는 거, 에어컨은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해서 바람 방향 이런 거 이렇게 조절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요 위에도 바람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바람이 나오고 송풍구를 숨겨놔 가지고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탭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제어하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이 차량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버튼을 누르시면 뭐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 이거 기존 똑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이거 조절해 가지고 뭐 왼쪽 오른쪽 왼쪽 선택하시면 되고, 스티어링 휠도 이거 가지고 이제 위아래 조절하시고 길이 조절하시고, 이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제가 길이 긴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길이도 너무 길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엄청 길게끔 마련되어 있는 거 일단 뭐 저는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 화면이 이제 이렇게 하면 운전자 중심으로, 그래서 만약에 혼자 타고 간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화면을 좀 더 보기 쉽게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쓰겠다 그러면 중앙으로.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뭐 이쪽 분이 더 많이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운전만 할 테니까 네가 이거 조절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상상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컴포트, 스포츠, 플레드 모드 이런 거 선택하실 수 있고, 드래그 스트림 모드 선택하시면 여기 이제 런치 컨트롤, 지금 런치 컨트롤 쓰려면 지금은 4분 남았다고 뜨네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그 플레드 모드에서 2.1초 런치 컨트롤을 쓰려면 아무래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강력한 전기를 확 뿜어주려면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최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서스펜션 조절하는 거, 충전, 오토파일럿 요거 둘 다 베타 버전이어 가지고 오토스티어,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베타 버전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잠금 장치, 라이트, 디스플레이, 뭐 주행거리,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에 있는 차 버튼을 눌러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불편한 게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이거 좀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다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없어졌다가 다시 조절하려고 하면 항상 이 메인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 여전히 똑같아요. 기존에도 이랬었는데 이것도 안 바뀐 부분. 그래서 웬만하면 최근에 썼던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크 스티어가 좋은 게 위에 이 림이 없어지면서 계기판이랑 전방 시야를 엄청나게 확보를 잘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충분히 시원하게 좋을 만큼 이 요크 스티어가 좋긴 한데, 불편한 건 여기 자주 쓰는 여기 차량 버튼 요게 스티어링 휠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 예, 요거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틀어서 봐야 돼. 아니 뭐 혹 같은 게 있으면 만질 수도 있을 텐데 물리 버튼도 없다 보니까 요게 스티어링 휠에 가려져 있다는 거, 요거 조금 불편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디폴트고. 기본적으로는 이 차를 위나 아래로 움직여 가지고 이제 D랑 R을 선택하지만, 이게 주행하던 방식이 있다가 잠깐 주차했을 때는 그냥 브레이크만 밟아도 바로 D나 R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통풍 시트가 이게 기본으로 적용이 되면서 정말 좋아졌고요. 우와, 이거 지금 처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바로 느껴지는 부분은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네요. 아,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구나. 사실 이제 그 테슬라 모델들 같은 경우에 모델 3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승차감이 꽤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랬던 반면에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S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모델 Y는 사실 좀 많이 승차감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랬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S는 일단 승차감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 요크 스티어는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딱 잡고 있으면 와, 이게 느낌이 왠지 엑스윙 타고 있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이 느낌 자체가 비행기를 조절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 와,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게 옵션이 35만 원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 선택할 것 같아. 자, 우선은 컴포트 모드에서 좀 주행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그 모델 S P100D 때도 말씀드렸는데, 컴포트 모드는 그냥 사실 탈만 하거든요. P100D만 하더라도 루디크러스 플러스 모드가 되면 그게 제로백이 2.4초니까 사실 엄청 강력하죠. 그래서 그게 쉬운 차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또 나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차도 컴포트 모드는 뭐 괜찮습니다. 느낌 자체가 컴포트 모드에서 느껴지는 가속감, 이런 부분은 그 EV6나 아이오닉5 4륜 구동 뭐 그 정도랑 뭐 비슷한 수준. 지금 요게 그 최대 가속, 컴포트 모드에서 지금 최대 가속이거든요. 엑셀을 끝까지 밟았는데 이 정도면 EV6 4륜보다도 조금 낮은 가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컴포트 모드다 보니까 일단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오, 근데도 이 정도면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서 재미있게 타기에 괜찮은 수준의 가속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컴포트 모드 놓고 타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데일리카로 타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 근데도 코너를 돌아 나가는 실력이 심상치 않나요? 자, 스포츠 모드가 되면 확실히 가속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졌죠. 와. 근데 이 스포츠 모드가 아마 지금 플레드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모드가 기본 모델 S 100D 그거와 같은 수준의 가속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서도 조금 더 급가속할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긴 하겠죠. 자, 스포츠 모드만 하더라도 와, 엑셀을 끝까지 밟을 수가 없어요. 와,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데요. 야, 근데 이걸 이렇게 레일 타듯이 돌아버리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레일 타듯이 돌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에서도 코너에서 이게 레일을 타는 것처럼 그대로 라인을 따라가 준다는 건데, 그게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플레드 모드에다 두고 서스펜션을 스포츠에다 두고 이렇게 한번 으악! 자, 플레드 모드가 되자마자 이거는 지금 드래그 스트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의 2.1초 수준의 가속은 아닌데도 근데도 밟아버리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튀어나가는 거죠. 와. 자, 이 코너에서
우와, 오, 우와. 야, 라인을 진짜 잘 탄다. 근데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았는데도요, 라인을 진짜 잘 타고 가네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런 차를, 이게 그 3모터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3모터가 좌우 토크를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이 엄청난 속도에서도 코너를, 그립을 그대로 잡아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 느낌이, 보통 이게 이런 토크 벡터링이 완벽하게 안 되는 차들이 코너를 돌지만 타이어로 접지력으로 버티는 차들이 있거든요. 힘 자체가 아주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지력으로 이 속도를 다 버텨내는 차들이 있는 반면에 그 느낌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느낌 자체가 바퀴가 딱 레일 위에 고정되어 있는 듯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뭐냐면 핫지로꾸의 도랑타기 같은 느낌이 딱 그거예요. 핫지로꾸의 도랑타기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그 차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하게 돌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느낌 자체가 레일에 딱 꽂혀가지고 그대로 따라 도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지금 코너를 돌아주는 거죠. 와, 멋지다 이거. 근데 이 요크 스티어도 진짜 재밌어요. 이 느낌 이거 진짜 좋아. 와.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와, 이거 심장이 막, 보통 이제 등을 또 미는 이런 느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심장을 막 압박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심장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장난이 아닙니다. 오우, 와, 근데 이거를 코너를, 우와, 여기 스키드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돌아버려. 우와, 미쳤어. 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테슬라 하면 이렇게 전기, 모터, 배터리, 에너지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이 충분히 좋지만, 차를 만드는 만듦새나 아니면 하체를 다듬어내는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직발 제로백은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이 차가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를 즐길 차로는 마땅치 않다 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동안 봐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 모델 S 플레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모터가 3개가 적용되면서 아마 엔지니어링적으로 하체나 접지력이나 이런 거가 버텨낼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모터를 뒤에다 2개를 달면서 그거를 커버해내는 실력이 엄청나게 더 높아진 거죠. 물론 이제 만약에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포르쉐가 이런 스펙 가지고 차를 만들었다, 모터 3개 달아서 만들었다, 그러면 얘보다 한계를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 모델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한계를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없잖아. 근데 테슬라가 지금 제로백 2.1초 수준에서 이런 코너링 실력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와, 그동안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가 갖고 있었던 그런 기술적인 그 높은 장벽, 그 장벽에 거의 접근하는 정도의 지금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로백만 빠른 게 아니에요. 와, 진짜 끝내준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긴 해요. 전기 모터가 지금 아무래도 후륜구동에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뒤에다가 더 강력한 2개를 달았죠. 앞에는 1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쪽은 언더스티어가 날 때 그걸 통제할 수단이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차가 언더스티어에 조금 취약할 가능성은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뒤가 좀 조절해주면 좀 낫긴 하겠지만, 그런 반면에 그 페라리 SF90 같은 경우는 앞바퀴에 전기 모터가 2개가 좌우를 따로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면 언더스티어를 확실하게 더 쉽게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쪽이 그 와인딩 성능에 있어서 더 유리한가, 아니면 후륜에다가 2개 달린 게 더 유리한가. 와인딩을 돌아가 나가는 실력에서는 앞쪽에 전기모터 2개 있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개념적으로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차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대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스티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에다가 앞에 2개를 넣기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설정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멋지네요. 근데 승차감까지 좋아. 이게 SUV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모델 X의 플레드를 타보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 원래는 제가 모델 X 플레드를 먼저 타려고 요청을 했는데 모델 X 플레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S를 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근데 일단 이 정도 파워를 생각해 보면 요 세팅, 이 세단의 이 세팅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모델 S가 이제 트림을 정리해 가지고 기본 모델 S가 있고 플레드가 있는데, 기본 모델 S가 1억 2,800 수준이고 이게 1억 4,100이에요. 그러면 한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1,300만 원의 차이는 뒤에 모터가 한 개냐 두 개냐의 차이거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없고. 그렇게 봤을 때 야, 모터 하나가 1,300만 원이야? 오, 그건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로백 차이가 많이 나죠. 3.3초에서 2.1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3.3초에서 2.1초는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로백의 차이뿐만 아니고 모터가 뒤에 두 개가 됨으로 인해서 코너링 성능도 훨씬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1억 2,800에서 옵션 넣고 이래저래 하면 1억 3천, 4천까지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모델 S를 살 계획이 있으면 저는 플레드를 살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플레드의 이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평상시에 사실 거의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고 가끔 친구들 옆자리에 태워가지고 이제 장난치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이게 콱 이렇게 그럼 다들 와 놀랄 거거든요. 그런 재미를 한 번씩 쓰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1,300만 원을 흔쾌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